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들, 느낌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시각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는 내용하고 맥락이 일치하고 그것을 또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윤석열 내일 이제 구속 재판을 받는 거죠. 구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쭉 훑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감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내일 구치소 대기 나오는 것부터 판사가 판결할 때까지 또 구속이 집행되면 바로 이제 지난번처럼 거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도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100년 이상인 것 같아요. 아까 언뜻 지나간 제목을 보니까 37도까지. 저희 집의 온도계를 보더라도 실내 온도가 에어컨을 안 켜놓으니까 31도를 넘어가더라고요. 그 구치소에는 에어컨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일도 나오고, 지금 되면 계속 이제 재판을 이어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리고 그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피의 내용이 아주 중대한, 우리 법에서 정하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깥 공기를 쐬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동감이 갔습니다. 그가 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밤 술을 반드시 한잔 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공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거, 오늘 이제 위성락이 미국에 가 있고 마르코 루비오랑 이제 국무장관이랑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이제 전 세계가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실무부처에서 급거 협의도 있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긴장감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죠. 현지 시간 어제 7월 7일 워싱턴 DC에서 위성락과 마르코 루비오가 만나고 있다. 근데 지금 위성락의 방문 기간이 보통 대통령도 순방을 하면은 2박 3일? 요 정도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와도 2박 3일, 우리가 가도 2박 3일. 거기다 시차 같은 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냥 가서 밥 먹고 회견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지금 위성락은 지난 주말에 출발했고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한 3, 4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단순 협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언론은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이제 국내 업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또는 시도하는 대로 이렇게 관세 협정을 다 체결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 경기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고 미국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고달퍼질 것입니다. 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실현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프랑스 24 공영방송의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트럼프가 이제 유럽의 나토를 제압했을 때예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로 현실 직시하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뱉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방송 보도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트럼프가
무당 작두 타듯이 하는, 무당 작두 타듯이 딱 그 말이 맞거든요. 제가 이란 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도 블러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급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전을 해결하는 방식도 블러핑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그가 그러면 세상을 노름처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이 지형이, 특히 언론 지형이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처한 현실과 트럼프가 하는 생각을. 그거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한 묶음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전 세상이 세계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트럼프의 걱정처럼 중국이 패권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언론을 다 속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게 블러핑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약간 동참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먼저 어제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유흥식 추기경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뭐 했는데 이거에 어제 제가 같이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놓쳤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레오 4세 교황이 선출이 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출신으로서 됐다. 그 다음에 그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미국과 많이 손발을 맞추려고 했었다. 거기는 항상 한반도가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는 교황청과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지난 문재인 때부터 우리도 큰 발을 담그고 있고 오히려 전체 그림을 기획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휴가 온 유흥식 추기경을 이재명이 급하게 불렀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내일 윤석열의 구속이 확실시되는 그 시간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을 그 시간에 영장전담 판사가 유흥식 추기경에 이어서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 이재명이 내일부터 윤석열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유흥식이 만약 교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다, 특사의 임무로 왔다고 했으면은 28일부터 한국에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미팅 날짜가 빨리 잡혔을 것입니다. 행사도 훨씬 공식적이었을 것이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측에서 부른 겁니다.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정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놓쳤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제 이야기는 딱 이빨이 맞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에 안보실 3차장이 생긴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1차관은, 죄송합니다. 안보실에 지금, 그러니까 위성락이 안보실장이고, 그 밑에 1차장은 국방, 2차장은 외교였고, 3차장을 요번에 신설하면서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오현주 차장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이력이 좀 독특했죠. 주 교황청 대사가 그녀가 바로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직함입니다. 네. 요번에 이 오현주 안보실 차장이 작업을 했겠죠.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실이 구성이 될 때부터 이 그림은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판세에 있어서. 예. 대신 그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옛날에 문재인이 그림을 그렸던 대로, 푸틴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짐작은 할 수 있죠.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그녀가 가진 외교부에서 주요 경험이 뭐냐? 개발협력과장이에요. 개발협력 부서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게 다 더하기 교황청 경험이거든요. 개발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딱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미 종전선언 이후에, 그러면 바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개발협력이다. 그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사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 그러면은 뭐 국토교통부,
부터 해서 산자부 그리고 재정 파트까지 다 아우르면서 하겠죠. 안보실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성락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마르코 루비오도 안보실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무장관이에요. 자, 그들이 만약 관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면은 그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트럼프의 마음이기도 해요. 상무부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상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서로 모순이 있어요. 양자 간에. 그래서 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했을 것이다. 왜? 그것을 얼굴에 가면을 쓰고 지금 얘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무는 여기서 했다. 네. 위성락의 일이 이거거든요. 외교, 국방, 요 새로 생긴 요거 개발협력, 교황청을 통한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말이 길게 나오지는 않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이 이제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의 생각과 그가 가진 자신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우파도 잘못됐지만 좌파도 잘못됐다. 그 사이에 벽이 있다. 현실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새로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나갈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극우도 안 좋지만 이쪽에 지나친 극좌도 아니다. 그들은 못 느끼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판단하지 모르지만 그건 둘 다 아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지도자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준비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섞여야 된다. 종교인 내일 만나는 것처럼 윤석열이 감옥 가는 날. 극좌, 극우가 아닌 다음에는 섞여야 된다.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나는 그런 자신이 있고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을 지금 쭉 살펴보고인데 이 인사 부분이 제일 크게 저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누굴 뽑는데 친윤이다 해서 불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법무부 차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박은정 법무부 장관의 예를 들어서 임은정 검찰총장의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재명의 시간은 그것을 융합할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도 준비가 돼 있다. 과거의 빌드업을 통해서.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산자부 장관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이게 딱 그 좋은 사례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어떤 단견적인 시각,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국 땅에도 그렇고 몇몇 사회운동 그룹에서 그들은 어떤 선명성을 가진 것으로 순수성을 가진 것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들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소리를 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거기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기업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추가로 국내에서 대형 원전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망한 회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문재인 대기 가서 뭘 했습니까? 우리 열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 개발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어요. 정부의 지원 하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KF21의 엔진 국산화에도 한화하고 같이 발을 담그면서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 노하우를 접수했으니까. 그 다음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짓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도 주요 부품에 제작하는 것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지요? 그리고 우리 차세대 원전을 또 해요. 차세대 소형 원전. 그거는 반드시 부상될 것입니다. 그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번째 후보로 꼽힐 수가 있어요. 왜? 대형 원전, 과거 원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의 개선형을 만드는 거니까 제일 적절해요. 다른 어떤 제조업 회사보다.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 시작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소 액화 사업 공장 건설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망라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환경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후 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과기부 장관 후보에는 AI 전문가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AI 담당 비서관을 구성했죠. 그렇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과기부와 AI 담당 비서관. AI는 지금 당장이 아닌 가까운 미래의 먹거리예요. 근데 산자부 장관이 하는 것은 지금의 먹거리가 바로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후에너지부가 등장하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현재는 두 개를 묶었다고 보고 기후에너지부의 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친환경이에요. 재생이에요. 단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기업이다. 이걸로 환경단체가 반박을 한다. 이거는 예, 주장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속이 가장 시원한 그런 인선이다 하면 정원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기관사 출신인 노동부 장관, 요 정도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섞임이다. 그리고 방향이 뚜렷하다. 이제 아울러야 된다. 이걸 아우른 다음에 뭐냐, 남과 북을 아울러야 된다. 윤석열이 뒤로 사라져야 된다. 종교계의 미팅을 한다. 이것들이 제시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말하지 않는 기회 요인들이 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위성락이 지금 미국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 트럼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대화가. 푸틴은 길은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 김정은도. 시진핑은 뭔가 뒤통수가 서늘하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위성락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여기 나오죠. M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고, 위성락 미국 현지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회동 관세부가 8월 1일까지 긴밀히 소통. 자, 이것은 어젠가 뭐 오늘인가 전 세계 9개 국가인가 하여튼 여러 개 국가에다가 관세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이제 통보를 했는데 그 실행을 8월 1일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주간의 시간이 있다. 또 안심하면서 또 3주간 마음을 쪼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위성락의 방미에 대해서 이것을 며칠간 대화를 해야 되는 내용이냐. 국가안보실 밑에 직원들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장, 2차장, 3차장이 하는 일들이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국방, 외교, 개발협력, 교황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예. 대통령실의 위성락의 방미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동감을 하실 겁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걸 볼게요.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그 편지 보낸 나라들입니다. 25%부터 40%인데 우리는 25%에 들어가 있죠. 일본,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투니지아 뭐 이렇게 돼 있고, 가장 높은 데는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일본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 올랐다, 뭐 미국을 여러 번 갔었는데 한국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갔다. 이것은 저는 장난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이대로 한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지만 이 수많은 나라들한테 지금 동시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나라들이 미국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출구가 있잖아요. 막 중국이 이삭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소한 브릭스가 엄청나게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G7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몰락을 촉진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되게 짧은 방식이에요. 블러핑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
트럼프가 이게 식은땀을 찔찔찔찔 흘리면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결국은 중국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들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누가 먼저 죽느냐 싸움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집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연성이 높다고 봐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지지율을 지키면서 계속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봤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분쟁을 종식시키고 결국 이란이 이기게 만들었어요. 네타냐후는 되게 안 좋아질 겁니다. 오늘 네타냐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발표를 뉴스를 봤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킨 걸 가지고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 이재명이 비슷한 이야기 했죠. 우크라이나전 종전시키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 같은 마음과 다른 결론이 날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휘어잡고 블러핑을 하고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면서 얻는 혜택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끝나야 내 딸은 별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맞지. 그게 우리 관계의 핵심이지. 그래서 위성락이 이번에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미국을 간 것도, 그리고 갑자기 휴가로 와 있는 유홍식 추기경을 부른 것도 그거라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언질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엄청나게 빨리 발생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후속 조치의 핵심은 뭐냐?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새로운 투자처 발굴, 미국 달러가 그리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말을 해야 돼요. 표준의 변화. 그리고 단 2년, 3년 안에 그것이 쫙 깔릴 수 있게 전 세계에. 새로운 수소 시스템이 쫙 깔리고 자기 차세대 원자력 엔진들이 쫙 나와서 전 세계 상승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에 부응하는 표준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 과정에서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일론 머스크가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MBC 뉴스에 나온 청와대의 위성락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일단 먼저 관세에 대한 긴장감 여기 있는지, 관세에 대한 협의가 위성락의 방문 목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쌍따옴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위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위급 교류는 당연히 우리 이제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이고, 또는 앞으로 미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해요. 고위급 교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 이제는 뭔가를 펼칠 때가 됐다. 자, 다음 이제 중동이나 유럽에 있던 미국의 관심이, 세계에 또한 관심이 한반도로 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 척은 양국이 동맹 정신의 기초에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 여기서의 중심 단어는 큰 틀입니다. 이까지 한 말을 이제 중심 단어를 묶어서 말을 만들어 보면, 짧은 글짓기를 해 보면은, 동맹 정신의 기초에서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이겁니다. 그 과정에 유홍식 추기경 이야기도 들어있겠죠. 교황이 어떻게 처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자,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동의를 하신다면은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느냐.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매여 있다. 우리 한국말로 딱 좋은 말 있잖아요. 우리말로 매여 있다. 이거고, 윤석열이 어떻게 내란세력들이 불을 다시 지필까 싶어서 노심초사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주도권을 갖고 오히려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내란하는 걸 다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반대쪽으로 그 긍정적인 남북 간의 교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문재인이 이야기하던 동맹공각의 재정립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급이 미국과 같은 레벨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급속히 속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공감을 표했다. 너희들 상황이 이렇지? 여기까지 진전시켰다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미국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한반도에도 좋고 세상에도 좋고 너희들 가려운데 다 긁어줄 수 있고 너희들 국가 이익에 크게 중요한 부분 이제 이런 거 해주면 돼. 우리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은 과거 트럼프 1기에서 문재인과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진행될 수 있음을 그리고 북한과 끊어졌던 그 교류의 창이 어차피 미국은 직접적인 교류의 창이 별로 없으니까 다시 재가동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성락이 안심을 시켰다. 그러면 땡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되었으나 어제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쓸 수 있습니다.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옛날에 약속했던 거 그거 이상으로 실행시킬 수 있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실행력 보이지? 국민적 지지도도 아주 높아. 근데 뭐 관세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밑에 이야기 나오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혹시 불안해할까봐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미국 배도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이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될 일은 없다. 그리고 수소 관련 자재들 미국도 수입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세상에 빨리 진입을 해야 돼요.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때까지. 따라올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세대 원전도 그래요. 그런데 관세를 세게 매기면 되겠습니까? 또 북한을 생산 기지로 삼을 것인데 한국과 뭐 그런 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준에 준해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이 들어가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아니죠. 미국의 이해에 반하죠. 그래서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발표에 봐서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위성락이 그 이야기 하러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심도 있게 우리의 동맹관계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뭔가?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국의 일을 하고 한국은 한국의 일을 하고 서로의 칭찬을 해가면서 양쪽 다 안 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내란이 있었고 트럼프는 어려운 상황에서 네타냐후를 누르고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떼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양쪽도 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이 해냈다. 이제 우리가 둘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풍긴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한편 미국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느냐. 자, 트럼프는 언론을 설득할 수도 없고, 미국의 대중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예, 미국의 대중은 우리보다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깊이 있게 해야, 뭐, 대중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 레벨에서 이렇게 깊게 파헤치는 게 안 보이거든요.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결국은 자기들이 속한 진영 논리로 비판을 하거나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인사에서 보여주는 게 새로운 판을 짜는 거라고요. 지금처럼 진영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비해 이재명에 비해서는 훨씬 외로워요. 우리는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뭐 4.19 혁명, 그리고 뭐 부마 사태, 그리고 5.18, 그리고 6월 항쟁, 그다음 노동자들의 항쟁, 그리고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의 민도는 세계 최 1등이에요. 완전히 금메달이거든요. 미국은 거기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왜 트럼프는 이재명에 비해서 훨씬 외로워요. 훨씬 외로워요. 그게 민도에만 깔려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군의 공무원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사회 리더를 형성하는 층에 우리의 경험들이 녹아 흘렀어요. 그래서 이번 내란도 무마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런 인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힘이 붙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사람들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언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트럼프의 작전은 나는 괴짜가 되기로 했다.
너희들 역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돈키호테식으로 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MSNBC 강력하게 반대하는 언론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데드라인도 없고 전부 가짜다. 이거 뭐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90일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앞으로 90일 동안 90개 국가랑 관세 협정을 체결하겠다. 예, 그리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근데 국민들이 너희는 지지율만 확보되면 난 괜찮아.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처절하죠. 자, 폴리티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폴리티코는 제법 똘방똘방한 의견을 내는 곳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게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 체결은 지금 영국 포함해서 두세 개 부분적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서한 받았다 8월 1일 날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전 세계에서 등을 쥐고 미국은 폭망이에요. 뭐 미국 소비자가 물건값이 비쌌을 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대한 맞장구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로 이 나라들이 다 올라가 붙으면 어떡할 건데, G7까지 올라가 붙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걱정을 사실은 해야 돼요. 언론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환경단체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산자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고 하는 말처럼 언뜻 맞는 것 같지만 빈틈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폴리티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트럼프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단지 그냥 이런 게임을 즐긴다. 윤석열이 술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실제 하루에 한 개씩 하겠다 하더니 그 기한도 넘긴 거죠. 하루 이틀 전에. 근데 90일 동안 90개 국가랑 체결하겠다 그러더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제로죠. 그렇지만 희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트럼프가 하는 처절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건 협의가 체결된 건 없으니까 도대체 뭐냐? 예, 하여튼 뭐 밑에도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실제 체결은 왜 없냐? 그냥 이걸 갖고 노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MSNBC네요. 앨런 머스크가 탈선했다. 기차가 탈선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우리 길에서 벗어났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벌써 의견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머스크의 탈선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고 봐요. 뭐랄까, 머스크는 혁신을 잃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혁신을 담고 있다.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MSNBC의 있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뭐 평론가인지 해설가인지 이 양반의 말은 핵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가 탈선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는 언제 탈선할 건데? 곧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악담이죠. 예. 아니지요. 예. 자, 그래서 제일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6월 3일에서 9일, 6월 초에 나온 데이터인데 좀 있으면 7월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자, 그 전에 봤을 때 40 몇 %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50%예요. 트럼프 싫다는 비율이 44%예요. 이걸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중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면서 거기에 맞는 박자를 맞춰주고 적당히 화학 조미료를 뿌려가면서 얼기설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관세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중국이 힘들어하고 있고 대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8월 1일 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그럼 다른 게 터져야 돼요. 이것을 1년, 2년 할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피로감이 금방 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다른 주제로 옮아가야 돼요. 거기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위성락이 급하게 갔다. 트럼프도 하루하루 땜빵하고 있거든요. 이 지지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전에 이 데이터를 쭉 봐왔을 때 예전에 바이든 시절에 지지율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일본하고도. 지지율이 36%인가 내려갔을 때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40% 중반 이상은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50% 정도면 저는 이건 괜찮은 걸로 봅니다. 이게 트럼프의 개인기예요. 딱. 예. 자,
자,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휴전시켰다고 해서 그게 지지율에 큰 플러스가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예, 거기에 관세가 크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관세, 이거랑 또 뭐랑 바로 연결됩니까? 우리나라에 공짜로 넘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불법 이민자들. 요런 게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이런 걸 톡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죠. 미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더 많이 보낼 것. 이런 건 블러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 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왜 미국 내에서도 가자와는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젤렌스키가 되게 희생양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퍼센트 지지율이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블러핑을 또 치는 겁니다. 이건 사실과는 전혀 다르죠. 이미 정리된 부분이죠. 그래서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트럼프가 버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나올 것은 바로 휴전협정 조인이고 휴전협정 조인과 맞물려서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위성락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그만큼 트럼프는 초조하고 버텨내기 힘들다. 엄청나게 개인기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